안녕하세요, 쑥이쑥이입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검찰의 수사 시점에 관련한 논란입니다. 이 범죄 혐의가 불거졌을 때 그 대상자가 고위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공직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검증 절차인 청문회나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표로 선출하는 공직자인 경우에는 선거 이후에 수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검증 과정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검찰 내외의 한이 큰 상황입니다. 이게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이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검찰이 나서서 우리가 검증해줄게 라고 하면서 판에 끼어든 모양새가 된 거죠. 당장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나서니까 어떻게 피의자를 임명할 수 있냐면 야당에 강한 명분을 준 꼴이 된 거거든요. 두 번째는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미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법률 용어긴 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기보다는 여론에 의한 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아무리 무죄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제대로 된 방어권도 없이 그 시간을 견뎌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런 흘리기 수법, 피의사실 공표는 보통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많은 대형 사건이나 정치 관련 수사 과정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전통적인 수법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양대 표창장, 부산의료원 문건, 그리고 자녀의 생활기록부까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라고 추측되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심지어 청문회 자리에서 야당 의원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검찰이 청문회에 자료를 흘리는 식으로 끼어들어 제3의 선수로 뛴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세 번째는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기소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해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 행위입니다. 보통은 충분한 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이제 유무죄를 가려달라고 할 때 제기하는 건데요. 검찰의 이번 기소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소환 조사도 없이 진행한 매우 이례적인 기소였는데요. 검찰은 표창장을 받은 시점이 2012년 9월 7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검찰의 주장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시점인 2014년 6월로 시기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아직 충분히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낙마를 위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추측도 어렵지 않은 거죠. 서지현 검사, 이문정 검사도 자신들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검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조직 내부에서 옳은 소리 내기가 쉽지 않은데 언제나 용기 내는 두 분은 좀 멋진 것 같아요. 아무튼 검찰의 무리한 정치 개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검사로 일하면서 하지 마시고 퇴직을 한 다음에 출마를 하세요. 덩달아 검찰이 쥐어지는 카드를 들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조심하세요. 그러다 한 방에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